저리 비켜! 라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체육관 한 구석을 가르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 방향으로 쏠렸다. 붐비던 리셉션 데스크 주변은 삽시간에 조용해졌고 한 남자가 손흥민에게 손가락을 휘두르며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 누구 마음대로 저 앞줄에 서 있는 거요? 그 남자는 살짝 젖힌 머리에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정식 예약이 있어서 온 겁니다. 손흥민이 손에 쥔 서류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웃기지 마세 예약이요. 여긴 선착순으로 대기하는 시스템인데 당신 같은 사람은 특별 대우 같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요. 저기, 제가 예약 금액을 다 지불했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안내되어 있거든요. 손흥민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는 들을 기색이 없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은 지금 아주 바빠요. 다른 데로 가시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리셉션 근처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휴대전화를 들고 사태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작은 소공어림이 일었고, 야,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부상 회복 때문에 왔다는데 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이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멸 어린 시선을 유지했다. 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전 여기 일정 전반을 조율하는 총괄 매니저 고동혁입니. 제가 보기엔 당신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보여요. 자격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국내외 유명 선수들이 복권 받으러 오는 곳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당신처럼 괜히 유명한 얼굴 하나 내세워서 우대받으려는 사람들은 허다해요. 여기선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잠깐만, 저분이 이 시설에 적합한 과정을 밟고 있는지 여부는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의견을 내놓자 고동혁이 곧장 돌아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이 문제에 관여하실 생각은 마세. 저희는 이미 내부 규칙대로 진행 중입니. 그리고 고동혁이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손흥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 같은 과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환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십시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손흥민이라면 부상 복귀를 위해 진지하게 준비하는 중일 텐데 소문으로만 듣던 재활센터인데 의외로 스케줄 담당자가 저렇게 권위를 부리네. 몇몇 사람들이 수군대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당장 손흥민을 대놓고 두둔하기에는 상황이 불안정해 보였다. 그러나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던 손흥민이 마침내 한숨을 푹 내쉬고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약 관련 서류와 지불 영수증 다 챙겨왔습게다가 의사소견서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려 했으나 고동혁이 손을 뻗어 막았다. 필요 없습. 이런 종이 조각으로 VIP 시설을 쓰겠다는 건가요? VIP가 아니어도 정상적인 재활 과정을 위해 왔습. 저도 규칙에 맞춰서 진행하고 싶어요. 지금 제게 규칙을 가르치려는 겁니까? 고동혁이 다시 비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차피 다른 선수들은 해외에서도 제대로 된 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하필 서울까지 와서 이 난립니까? 본인 몸 상태 생각해서라도 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와, 이건 좀 심각하네.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장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큰 파장일 텐데 근데 괜히 휘말렸다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 또 다른 이가 만류하듯 속삭였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스마트폰을 끄적였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한껏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리셉션 직원들조차 눈을 크게 뜨고 숨죽인 채 상황을 주시했다. 좁은 로비에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겨울바람처럼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혹시 오늘 촬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당신 때문인가요? 이 구역을 전부 통제하려고 했던 거? 아니면 다른 해외 스타 선수 대접 때문? 그때 손흥민이 살짝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제 재활 코치와 약속된 훈련 세션이 이곳에서 잡혀 있었습. 다른 유명 선수들도 사용하는 시설이니 저도 이곳을 믿고 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니저님 반응이 너무 과하네요. 과하다고요? 제가 왜 과합니까?
고동혁은 코를 골며 비웃었다. 난 이 시스템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 그리고 다른 선수가 더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니 당신은 잠시 빠져주시는 게 맞아요. 이건 좀 지나치다. 아무리 뭐라 해도 손흥민이면 한국 축구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재활해도 되는데 굳이 국내 시설을 믿고 왔는데 이런 대접이라니. 구경꾼 몇이 마음속 분노를 살짝 드러내자 고동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턱짓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조용히들 하시죠. 이건 우리 내부 문제니. 내부 문제라기엔 벌써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손흥민이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한국인 선수로서 국내 재활 시스템도 충분히 좋은 역량이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이곳이 소문난 재활센터라 들었고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스케줄 차질을 빚는 건 사실입니. 서류를 내밀든 뭐든 이미 공간이 부족한 걸 어쩌겠습니까? 이해합니. 그런데 저는 정확히 이 시간에 잡힌 스케줄을 따랐고 사전 협의도 끝냈습니다. 협의가 끝났다고? 누구랑요? 난 전혀 못 들었는데. 고동혁이 핸드폰을 꺼내보며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다. 저희 에이전트 측에서 이미 연락을 드렸다고 해서. 당신 에이전트 이름이 뭐죠? 손흥민이 에이전트의 명함을 내밀자 고동혁은 그것을 비뚤어진 표정으로 쳐다본 뒤 다시 한번 코웃음을 치고 명함을 집어 던지듯 밀어냈다.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우리에게 별 도움도 안 되는 소속사 같은데 이 센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네요. 주변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커지자 리셉션 직원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고 매니저님, 일단 에이전트 측에서 보낸 메일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총괄 매니저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저 저 선수 측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됐다고 했잖아요. 고동혁이 크게 소리치자 직원이 쪼그라든 목소리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한 여성 관람객이 더는 참지 못한 듯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게 정말 공정한 대우인가?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예약이 있다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엔 시스템이 투명해졌다고 하던데. 보니까 이 센터 유명 선수들이 좀만 오면 호들갑 떨면서도 막상 국내 선수한테는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던데. 다른 남자가 맞장구 쳤다. 아이고, 보세 지금 고동형 매니저가 힘쓰는 걸 보면 꼭 자기 권력 자랑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 뭐라고 했어요? 고동혁이 언뜻 듣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여긴 내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외부인들은 조심하십시오. 리셉션 데스크가 있는 대기구역은 고가의 장비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유명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 풍경과 화려한 조명은 이곳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구석에서 나오는 미세한 아로마 향과 지속적으로 뿌려지는 소독약 냄새가 묘하게 섞여 특유의 고급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그런 격조 높은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이 시설은 비싼 돈 내고 예약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한 구경꾼이 속삭이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랑 달리 VIP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앞니 손흥민 같은 유명 축구 선수면 애초에 VIP 대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텐데 저 매니저가 일부러 배제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이때 고동혁은 언뜻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 다른 병원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지금 당신이 요구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특별 프로그램을 요구한 적은 업습 일반 환자들과 똑같이 예약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비용도 냈습니다. 그래도 여긴 더 중요한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해외 스포츠 스타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손흥민이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한국 국가대표 선수였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시즌 중 부상으로 활동 못하는 상태잖아요. 더 이상 활약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해외 구단이 알아서 해줄 테니 신경 끄라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굳은 의지는 변함없어 보였다. 한국에서 재활하고 싶어서 돌아왔습.
그리고 이곳이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고 들었기에 믿고 오게 된 거죠. 왜 이리까지 적대적이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고 매니저 너무 까칠한 거 아니에요? 손 선수가 여기서 재활받아서 빨리 복귀하면 좋잖아요. 난 차별이 아니라 그냥 미리 잡힌 스케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거라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개인 감정 섞인 것 같네. 그러자 고동혁이 크게 숨을 내쉬며 독서를 뱉었다. 조습 솔직히 말하죠. 제게 따로 연락도 없이 갑자기 매체에 흘려서 이 시설을 홍보하려는 듯이 보이는 꼴이 마음에 안 듭니. 게다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 믿고 자기 입맛대로 대우받으려는 선수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전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어온 직원이 리셉션 데스크로 달려와서 속삭이듯 보고했다. 고 매니저님, 사실 에이전트 측에서 미리 메일 보냈고 사용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 제가 서버에 로그인해 보니까 지금 나한테 그걸 말하라는 겁니까? 난 못 봤으니 무효예요? 당장 재확인하라고요. 확인이 끝났습. 날짜, 시간까지 다 맞게 예약되어 있고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으로 접수하셨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케줄이 꽉 찼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잠시만요. 손흥민이 손을 들어 말을 가로챘다. 지금 취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식 예약이라는데도? 그렇습. 시스템 오류였던 걸로 처리하겠습. 당신은 피해 가세요. 이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억지든 뭐든 난 일정 담당자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순간 구경꾼 중 몇 명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이미 예약된 사람을 내쫓는 건 말이 안 되죠. 손 선수도 엄연히 선수 생활 중인데 왜 국내에서 재활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는 사람도 보였다. 여러분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회복하려고 왔는데 여기 매니저가 거부를 지금 방송 중이야? 네, 이건 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봐요. 이미 많은 사람들 관심 가지는 사안이잖아요. 고동혁은 부글부글 끓는 듯 얼굴이 빨개졌다. 지금 당장 그 카메라 내려.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이 센터에서 금지입니다. 이건 공익을 위한 기록입니다. 촬영하던 사람이 힘주어 대답했다. 보안 요원, 여기 사람들 전부 나가게 하고 촬영 중지시키세요. 고동혁이 소리치자 한두 명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그러나 군중이 적지 않아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어디서 하는 짓입니까? 난 그냥 재활하러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막히다니. 손흥민이 분노가 치민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곧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정말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들 작정이신가요? 네. 난 우리 정책을 지키는 겁니. 그리고 당신한테 아무런 특별 대우도 해줄 생각이 없어요. 이때 구경꾼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고 매니저님, 죄송하지만 제가 과거에 여기서 VIP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습. 그때 제 지인이 해외 유명 테니스 선수였는데 이 센터가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쌀쌀맞은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건 센터 방침에 따라 다른 겁니. 그쪽 사정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지만 똑같은 국내 선수들도 오고 가는 곳이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됐습. 저는 이 일을 오래 해왔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형평성이란 VIP 대 VIP끼리나 고려하는 거지 당신 같은 일반인이나 소속사가 허술한 선수는 예외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너무했다 라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꾹 참던 분노를 억누르는 듯 더는 물러서지 않을 자세를 취하며 고동혁을 응시했다. 제가 국가대표로서 뛰어온 세월이 헛된 게 아니라고 미습 국내 팬들이 응원해 주셨고 저 역시 국내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서 재활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나 문턱이 높은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냥 당신 생각이죠. 다른 해외 선수들은 모두 레슨 코치나 재활팀을 통째로 데리고 다니는 형태로 시스템에 맞게 들어오는 겁니. 그런데 당신은 여기 인력까지 낭비하게 만들 테니
이건 확실히 불공정입니다. 당신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손흥민이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물었다. 무시? 아니요, 전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니 해외에서나 스타 대접 받으세. 여기선 다른 중요한 스케줄이 우선입니다. 고매니저, 그건 직권남용에 가깝지 않나요? 주변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직권남용이라니 웃기지 마세. 난 규칙을 따를 뿐이에요. 규칙이 어디 있어? 아까 직원분이 예약이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건 시스템 오류라고 했습. 더 이상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한층 막 안에 있는 듯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군중 중 몇몇은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난처하다는 듯 서 있었고 누군가는 계속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세. 당신이 그렇게 권위에 집착해서 얻는 게 뭐죠? 손흥민이 간신히 침착한 톤을 유지했지만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설명해야 합니까? 당신이 손흥민이든 누구든 여긴 내 구역이니까. 모두들 헛소리는 그만하고 돌아가요. 이때 군중 속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퍼질 겁니 이미 방송을 찍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SNS에 올라가면 대단한 파장이 생길 거예요. 그럼 막을 거다 보안 요원들 다 빼앗아. 고동혁이 손짓하자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주저하는 듯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나 군중이 모두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기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당신 이제 그만하세요. 누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손 선수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사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난 절대 사과하지 않습. 이 센터는 전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내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면 돼요. 당신 말대로라면 예약하고 온 사람 전부가 나가야 하겠군요. 그래도 좋습니다. 고동혁은 이미 분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 질렀다. 특히 손흥민, 당신은 여기에 받아들일 가치가 없어요. 군중이 분노에 휩싸여 웅성거리면서 서로 휴대전화를 높이 들었다. 이거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면 큰일 날 텐데. 그래도 이건 해야지. 안 그러면 저렇게 계속될 거야. 손흥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지금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꼼짝없이 밖으로 나가줘야만 이 사태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당장 나가주면 여기 있던 사람들도 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테니까 당신이 떠나면 조용해질 거라고요. 왜 제 재활을 여기서 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좋아요. 이미 몇 주 전부터 해외 스타 선수가 이 시설을 빌려 쓸 계획이었습. 그 선수는 우리 센터에 엄청난 후원도 해줘요. 그런데 손흥민이 온다고 하면 괜한 이목 집중으로 일정이 꼬이죠. 나도 이런 사단 만들기 싫었는데 당신 에이전트 측이 억지로 끼어든 거라고요. 그럼 미리 협의를 했으면 됐잖아요. 저도 이곳을 쓰되 그 선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어림도 없습. 나는 해외 쪽 유명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봤으니까. 한국 선수라면 다른 국내 시설 찾아가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손흥민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조습, 일단은 제 재활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니저님이 보여주시는 이 태도, 그리고 이 시설이 국내 선수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건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 그냥 여기서 덮으려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제 예약 권리를 보장하든지 해주셔야죠. 내가 왜? 당신이 떠나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주변에서는 이미 분노와 동정이 뒤섞여 갑론을 박이 한창이었다. 이건 명백한 특혜 배제 아닌가? 어휴, 해외 스타에 더 목매는 게 이해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네. 손흥민이 이미 월드 클래스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지? 누군가는 손흥민을 향해 일단 다른 센터로 가시는 게 어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도 했다. 하지만 그때 스포츠 센터 책임 자급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년 남자가 다급히 현장으로 뛰어왔다. 고 매니저, 지금 시설 내부에 소문이 퍼져서 모든 환자와 트레이너들이 동요하고 있습. 이게 무슨 일이죠? 아, 부장님,
별일 아닙니 그냥 예약 착오 때문에. 착오가 아니라 이메일로 확인된 예약이라는 직원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인터넷 생중계로 퍼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꼬매니저. 당장 해명하세. 이대로 두면 센터 이미지에 큰 타격이 생길 겁니다. 부장님, 제가 할 일 했을 뿐입니.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억지 주장을 해서. 아니, 어디가 억지죠. 예약이 확정된 서류도 있고 이미 비용까지 낸 상태라는데. 부장은 헛기침을 하며 한쪽에 서 있던 리셉션 직원들을 확인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성을 표했다. 그럼 손흥민 씨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약하셨다는 거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거부하신 겁니까? 아니,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 스타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을 먼저 모셔야죠. 우리 센터는 이미 손흥민 씨의 예약을 승인해 놓고 중복으로 예약을 잡았다고요? 아니면 같은 시간대에 두 인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동시에 쓸 수 없는 장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럴 경우 담당 트레이너와 상의해서 시간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건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매니저님,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물었고 주변에서는 부장을 향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달라는 읍소가 이어졌다. 손 선수도 아까부터 정말 참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정 좀 들어주세요. 해외 스타만 특별 대접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장은 곤란한 듯 이마를 짚고 고동혁을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이제 일이 너무 커져서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됐습. 고 매니저님,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사과하세. 그리고 일정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이 사태는 손흥민이 어설프게 껴들었기 때문이에요. 순간 군중 중 한 사람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건 명백한 갑질 행태라고 외쳤다. 맞아요, 갑질이에요. 손 선수 그냥 폭로해버리세요. 이렇게까지 망신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 매니저님.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고동혁은 마치 폭탄이 터질 지경에 다다른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봐요, 다들 조용히 못해요?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몇몇은 인터넷에 라이브 영상을 내보내며 정말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선수를 홀대한다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있었다. 손흥민은 한 발 물러선 채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었다. 저는 여기서 재활을 받고 싶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약을 했습.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토록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를.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고동혁은 시선을 바닥에 박은 채 여전히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부장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님,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보고 고개 숙이라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정당한 예약을 취소시키려 했고 이미 많은 증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전 사과 못합니 절대. 그럼 제가 대표로 사과드려야겠네요.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 저희 센터의 관리 부주의와 소통 미숙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으나 고동혁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매니저님, 앞으로 어떡하실 건가요? 부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할 말 없습니다. 고동혁이 내뱉었다. 이젠 내가 나가는 게 낫겠군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피하지 마세.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라 전체 일을 했을 뿐이니 인기만 믿고 국내에 들어온 선수에겐 공간이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손흥민이 천천히 다가섰다. 왜 그렇게까지 저를 싫어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숨을 길게 쉬며 고동혁이 입을 열었다. 좋아요, 솔직하게 말하죠. 예전에 내가 담당하던 또 다른 국내 선수가 해외로 떠나려 했는데 결국 이런 스타들이 다 끼어들어 기회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실망이 컸죠.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유명세를 등에 업고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걸 보면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그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람을 쫓아내는 건 옳지 않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그래서 과하게 대응했나 봅니다.
부장이 옆에서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를 했지만 고동혁은 애써 눈을 감았다. 솔직히 이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죠. 그때 한 관람객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사과는 단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손 선수에게 할당된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제공하고 다른 선수와도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재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죄하시는 게 순리죠. 맞아요. 솔직히 저도 이 센터를 믿고 싶습. 국내도 좋은 재활 시설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해외로만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약 지금 이렇게 끝나면 오히려 센터 평판이 더 떨어질 겁니 인터넷 이미 난리거든요. 고동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슬쩍 확인해 봤다. 각종 SNS 알림이 쏟아지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파급력을 직감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조습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아주 세부 사항들은 더 논의해야 해요. 난 아직도 이 센터가 당신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조정이 있으면 그것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저도 특별 대우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만 보장되면 됩니다. 부장이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다행입니.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같은 형식을 빌릴 필요는 없고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분들 앞에서 간단하게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동혁은 한참이나 망설였다. 수많은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는 땀을 닦으며 말문을 열었다. 오늘 이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 저는 이 센터의 스케줄 조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손흥민 씨의 예약을 부당하게 취소하려 했습. 인정합니 죄송합니다. 순간 군중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오네. 그래, 이렇게 사과하면 되는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 그리고 제 측도 센터의 스케줄에 맞춰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용의가 있어요. 저도 이 시설을 믿고 싶었습. 앞으로는 좀 더 서로 소통이 원활해지길 바랍니다. 주변에는 안도 섞인 수군거림이 퍼졌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선수 재활은 계속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일단 사과도 했고 부장도 있으니 잘 해결되지 않을까? 부장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께는 우리가 가능한 한 조속히 스케줄을 재확인하고 다른 선수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 그리고 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 많은 분들이 제 재활 과정을 주시하는 만큼 이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주변인들도 입을 모았다. 이제 진짜 국내 센터도 발전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해외만 가는 게 답이 아니죠. 앞으로는 선수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재활받길 기대합니다. 이런 일 다시 없도록 스텝 교육도 더 철저히 해야겠죠. 그렇죠. 내부 매뉴얼이나 예약 시스템도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고동혁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로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태도를 다시 돌아보겠습.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손흥민 씨께는 내심 제가 억울하게 본 점이 있었네요. 제 편견이 너무 컸습니다. 기시이니시네 하고 힘겹게 사과의 말을 끝냈다. 손흥민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만 그 후에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죠. 이번 일로 국내 재활시설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게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거친 파도 같던 긴장감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가운데 부장은 리셉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바로 정책 재정비 회의를 잡으세. 그리고 오늘 상황에 대해 서면 공지를 준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해당 스포츠 재활센터 홈페이지에는 시설 예약 정책 개선 공지가 떴고 전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일정이 공고되었다. 내방객이 몰릴 때마다 기계적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서버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손흥민 선수께서는 이미 재활 프로그램 등록을 마치시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와 트레이닝에 들어가십니다. 센터 측 담당 트레이너가 공식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시설에서 재활할 예정인가요? 기자가 묻자 트레이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 서로 충분히 협의했으니 문제 없을 겁니. 부상 회복을 최대한 도울 계획이에요. 당시에 충돌 영상을 올렸던 네티즌들은 팔로워들을 향해 댓글을 달았다. 이제야 진정한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네요. 역시 사과하고 바뀐 모습 보여주면 우리는 응원하게 되잖아요. 손흥민도 국내 시설에서 치료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셈이고. 맞아요. 해외만 찾지 말고 국내에도 좋은 인프라가 있다는 걸 알려야죠. 손흥민도 언론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저도 사람이니 감정적으로 대응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 이곳은 좋은 시설이니 앞으로 발전해서 더 많은 국내외 선수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으면 해요. 그러자 한 매체 기자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느낀 점이 있나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결국 누구나 실수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꼈습. 저도 좀 더 겸손하고 한국 스포츠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어요.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동혁도 그 인터뷰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나도 조금은 편견을 내려놓아야겠지.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된 관리와 소통으로 센터를 운영해야겠다. 그날 오후 센터 로비에서 만난 몇몇 고객들은 서로 웃으며 지금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며 흐뭇해했다. 손 선수 얘기 들어봤어요? 주 3회 정도로 재활받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 일정도 잘 맞춰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게요. 모두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는 분위기라면 이런 갈등도 쉽게 풀리겠죠. 앞으로도 우리나라 스포츠인들이 더 자국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해외 선수 유치에만 집중하기보다 국내 선수들도 제대로 대접받아야죠. 앞으로 이런 사연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볼지도 몰라. 혹시 알잖아? 재활센터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것 같아. 이런 일을 겪었으니 다음엔 더 나은 대응책이 생기겠지. 자, 이제 저녁도 늦었는데 슬슬 나가볼까? 그렇지.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하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다음에도 뭔가 일어나면 다 함께 지켜보고 공유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거지. 그들은 서로 웃으며 건물을 나서면서 카메라를 끄고 인터넷 라이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앞으로도 눈여겨보고 이 센터가 제대로 변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손흥민은 지치고도 홀가분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전했다. 결국 스포츠든 일상이든 상대를 존중해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배웠습. 저 역시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 좋은 활약 보여드릴게요. 함께 만들어가는 발전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동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많이 배웠습. 다음에는 어떤 선수든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손흥민은 고동혁의 눈빛을 마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로 노력하면 되는 거죠. 저도 감사드립니.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웠으니까요. 주변에서 작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런 해피엔딩이라니 다행이네. 그래, 서로 협조하면 되는 걸.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해 분위기를 즐겼다. 앞으로 바뀔 예약 시스템,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까지.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작게 웃음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촬영을 마친 관람객이 동행들에게 작게 외쳤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요. 우리도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면 행동해야죠. 혹시 이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또 함께 나서면 될 테니까. 그러네. 그럼 우리도 계속 팔로우 해야겠어. 요즘엔 다들 SNS에 후속 정보를 올리잖아. 그러게.
손선수 재활하는 과정도 궁금하고 센터가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지켜보자. 다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되겠다. 이게 내일이나 모레에 또 다른 사건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자고. 그들은 호기심과 연대감을 안고 센터를 떠났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도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공정과 존중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혹시 우리도 예약이 막혀 곤란을 겪는다면? 만약 유명인이라고 예외를 두는 시스템을 보면 어떻게 대응할까?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다음 사건을 지켜보게 할 동력이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충분히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변화는 스포츠 재활센터뿐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고 다음번에 이 센터가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 꾸준히 봐야지. 그렇지.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 나오면 서로 구독해놓고 알려주자. 그래, 댓글도 달고 같이 움직이면 바뀔 수 있잖아. 맞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몰라. 그들은 씩 웃으며 인터넷 창을 닫거나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다들 내일도 꼭 채널 들어와서 확인해봐요. 혹시 추가된 소식이 있으면 함께 얘기해 봅시다.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자. 그렇게 흩어져간 이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의 잘못도 인정과 사과, 그리고 개선 의지만 있다면 서로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깊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믿음도 함께 남았다.